안녕하세요.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부산행 마지막 열차입니다. 우리는 나이가 들면서 점점 안전한 것만 선택하게 됩니다. 익숙한 것, 편안한 것, 위험하지 않은 것들로 삶을 채워갑니다. 하지만 가끔은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쯤, 정말 마지막으로 한 번만이라도 심장이 뛰는 일을 해보고 싶다고요. 오늘의 주인공 68세 민준의 이야기는 바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낯선 도시에서 만난 예상치 못한 인연, 그리고 인생의 마지막에 찾아온 뜨거운 모험. 자, 그럼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나는 민준이다. 올해로 68. 아내와 함께 산 지 40년. 나쁘지 않은 결혼 생활이었다. 싸우지도 않았고 큰 문제도 없었다. 그저 평범했다. 너무나 평범해서 가끔은 숨이 막힐 정도로. 2025년 3월, 이른 봄이었다. 집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는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나는 언제까지 이렇게 살 것인가? 하루하루가 똑같은 이 루틴 속에서 아무런 설렘도 없이 그저 시간만 흘려보내며 죽음을 기다릴 것인가? 갑자기 가슴이 답답해졌다. 숨이 막히는 것 같았다. 벽 시계를 보니 오후 2시. 아내는 친구들과 등산을 갔다. 저녁 8시는 되어야 돌아올 것이다. 나는 벌떡 일어났다. 가방을 챙겼다. 옷 몇 벌, 세면도구, 지갑. 그게 전부였다. 현관문을 열고 나서면서 이상한 해방감이 들었다. 마치 학교를 빠져나오는 학생처럼 가슴이 두근거렸다. 인천에서 부산까지 KTX로 2시간 반이면 도착한다. 왜 부산인지는 나도 모르겠다. 그냥 멀리 가고 싶었다. 최대한 멀리, 아무도 나를 모르는 곳으로. 서울역에 도착했을 때 손이 떨렸다. 68년을 살면서 이렇게 충동적으로 행동해 본 적이 없었다. 항상 계획하고 준비하고 안전하게 살았다. 하지만 오늘만큼은 달랐다. 오늘은 그냥 민준이고 싶었다. 누군가의 남편도 아버지도 아닌 그냥 나 자신. 표를 끊으면서 가슴이 쿵쿵 뛰었다. 핸드폰을 꺼냈다가 다시 주머니에 넣었다. 아내에게 연락해야 하나? 아니, 아직은 아니다. 일단 가자. 생각은 나중에 하자. KTX에 올랐다. 창가 자리였다. 기차가 출발하자 서울의 풍경이 빠르게 지나갔다. 익숙한 건물들, 익숙한 거리들이 점점 멀어졌다. 그리고 나는 점점 가벼워졌다. 부산역에 도착한 건 저녁 6시였다. 3월의 부산은 서늘했지만 활기찼다. 역 앞 광장에는 사람들이 가득했다. 젊은 연인들, 가족들, 친구들, 모두가 목적지를 가지고 바쁘게 움직였다. 나만 혼자 멍하니 서 있었다. 어디로 가야 하나? 계획 같은 건 없었다. 그냥 무작정 왔을 뿐이다. 스마트폰으로 근처 숙소를 검색했다. 해운대 쪽에 괜찮은 호텔이 보였다. 비싸지 않은 비즈니스 호텔이었다. 예약하고 택시를 탔다. 해운대로 가는 길, 창밖으로 부산의 밤 풍경이 펼쳐졌다. 불빛들이 반짝였고 바다 냄새가 희미하게 느껴졌다. 이상했다. 낯선 도시인데 두렵지 않았다. 오히려 흥분됐다. 호텔에 체크인하고 방에 들어갔다. 크지 않은 방이었지만 깨끗했다. 창문을 열자 바다가 보였다. 어둠 속에서 파도 소리가 들렸다. 나는 침대에 앉아 한참을 그 소리를 들었다. 핸드폰이 울렸다. 아내였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받아야 하나. 손가락이 화면 위에서 머뭇거렸다. 하지만 결국 받지 않았다. 미안했다. 하지만 아직은 이 자유를 놓고 싶지 않았다. 대신 문자를 보냈다. 며칠 혼자 있고 싶어서 여행 왔어. 걱정하지 마. 곧 연락할게. 전송 버튼을 누르는 순간 죄책감과 해방감이 동시에 밀려왔다. 배가 고팠다. 밖으로 나갔다. 해운대 거리는 불금이라 그런지 사람들로 북적였다. 음식점, 카페, 바들이 줄지어 있었다. 나는 그중 한 곳으로 들어갔다.
작은 선술집이었다. 어서 오세요. 밝은 목소리가 들렸다. 카운터 뒤에 4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여자가 서 있었다. 단정하게 묶은 머리, 환한 미소, 뭔가 편안한 느낌이 들었다. 혼자세요? 여기 앉으세요. 카운터 자리를 안내받았다. 메뉴를 보니 해산물 요리들이 많았다. 생선구이와 소주를 주문했다. 여행 오셨어요? 주인이 물었다. 네, 그냥 훌쩍 왔어요. 좋네요. 가끔은 그런 게 필요하죠. 그녀의 말에 왠지 모를 위로를 받았다. 음식이 나왔고 소주잔을 들었다. 첫 잔을 목구멍으로 넘기자 온몸이 따뜻해졌다. 술집에서 나와 해변을 걷기로 했다. 밤 10시가 넘었지만 해운대 해수욕장에는 여전히 사람들이 있었다. 연인들, 친구들, 혼자 온 사람들, 모두가 각자의 이유로 바다를 바라보고 있었다. 나도 모래사장에 앉았다. 파도 소리가 크게 들렸다. 바람이 차가웠지만 기분이 좋았다. 언제 이렇게 혼자 앉아 바다를 본 게 마지막이었을까? 기억도 나지 않았다. 담배 있으세요? 옆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놀라서 고개를 돌렸다. 여자였다. 50대 초반쯤 되어 보였다. 긴 머리를 바람에 날리며 서 있었다. 어둠 속이라 얼굴은 잘 보이지 않았지만 목소리는 부드러웠다. 아, 죄송하지만 저는 담배를 안 피워서. 그렇군요. 괜찮아요. 그녀는 내 옆에 앉았다. 당황스러웠다. 모르는 사람이 갑자기 옆에 앉다니. 하지만 이상하게 불편하지 않았다. 혼자 여행 오셨어요? 네, 그렇게 됐네요. 당신도요. 저도요. 그냥 혼자 있고 싶어서. 우리는 한동안 말없이 바다를 바라봤다. 침묵이 어색하지 않았다. 오히려 편안했다. 저는 수진이에요. 민준입니다. 민준 씨는 어디서 오셨어요? 인천에서요. 멀리 오셨네요. 저는 대구에서 왔어요. 대구. 그것도 꽤 먼 거리다. 무슨 일 있으세요? 글쎄요. 그냥 답답해서요. 매일 똑같은 일상이 지겨워서 도망쳤달까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 그래요. 도망쳤어요.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우린 비슷하네요. 수진이 웃었다. 그 웃음에서 슬픔이 느껴졌다. 나와 같은 슬픔. 무언가를 잃어버린 사람의 슬픔. 한잔 하실래요? 수진이 물었다. 지금요? 네. 아직 문 연 곳 많아요? 전술이 좀 더 필요한 밤이거든요. 나는 잠시 망설였다. 모르는 여자와 술을 마신다. 68년 인생에서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일이다. 하지만 오늘은 다르다. 오늘은 그냥 민준이니까. 좋아요. 우리는 해변 근처 작은 바에 들어갔다. 재즈 음악이 흐르고 조명은 어두웠다. 딱 두 사람이 마주 앉아 이야기하기 좋은 분위기였다. 와인을 주문했다. 수지는 레드, 나는 화이트. 잔을 부딪혔다. 건배. 도망자들을 위해. 건배. 와인을 마시며 우리는 이야기를 나눴다. 수지는 이혼한 지 2년 됐다고 했다. 남편의 외도 때문이었다. 자식들은 다 컸고 이제 혼자 산다고 했다. 외롭지 않으세요? 외롭죠. 엄청나게. 근데 결혼했을 때도 외로웠어요. 누군가 옆에 있어도 외로울 수 있다는 거 아시죠?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너무나 잘 알았다. 민준 씨는요? 결혼하셨어요? 네, 40년째요. 와, 대단하시네요. 대단한 게 아니라 그냥 익숙해진 거죠. 사랑이 아니라 습관으로 사는 거요. 말하고 나서 놀랐다. 내가 이런 말을 했다니 40년 동안 한 번도 밖으로 꺼내지 않았던 속마음을. 솔직하시네요. 오늘은 솔직해지고 싶어요. 거짓말하기엔 남은 인생이 너무 짧은 것 같아서. 수진이 나를 바라봤다.
어두운 조명 아래서도 그녀의 눈이 반짝였다. 뭔가 간절한 게 느껴졌다. 민준 씨? 네, 오늘 밤만 우리 다른 사람이 될래요? 다른 사람이요. 네. 아무 짐도 없는, 아무 책임도 없는 사람들. 그냥 민준과 수진. 지금 이 순간만 존재하는 가슴이 쿵쾅거렸다. 이게 무슨 제안인지 알 것 같았다. 위험한 제안이었다. 하지만 동시에 너무나 매력적이었다. 그러고 싶네요. 내 대답에 수진이 미소 지었다. 그리고 내 손을 잡았다. 따뜻했다. 얼마나 오랜만에 느껴보는 온기인가.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손을 잡고 앉아 있었다. 말은 필요 없었다. 서로의 외로움이, 간절함이, 그리고 이 순간의 설렘이 손을 통해 전해졌다. 나가요. 수진이 말했다. 어디로요? 아무 데나. 걸어요. 이 밤이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발을 나와 해변을 걸었다. 이번엔 손을 잡고 68세의 남자가 50대 여자의 손을 잡고 밤 바다를 걷는다. 누가 봐도 이상할 텐데 신경 쓰이지 않았다. 민준 씨, 언제 마지막으로 설레어 봤어요? 글쎄요. 기억도 안 나네요. 아마 한 40년 전. 저도 비슷해요. 나이 들면 심장이 뛰는 일이 없어요. 다 식어버려요. 근데 지금은요. 지금은 수진이 걸음을 멈췄다. 그리고 나를 똑바로 바라봤다. 지금은 심장이 터질 것 같아요. 그 순간 모든 게 느려지는 것 같았다. 파도 소리도, 바람 소리도, 주변 사람들의 웃음소리도, 오직 수진의 눈빛만 선명했다. 나도 모르게 그녀에게 다가갔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그녀를 안았다. 수진도 나를 안았다. 꽉, 마치 놓치면 안 되는 것처럼. 얼마나 그렇게 있었을까? 시간 감각이 없었다. 그저 그녀의 온기와 향기와 숨소리만 느껴졌다. 민준 씨? 네, 후회할 거예요. 알아요. 그래도 지금은 이러고 싶어요. 우리는 천천히 얼굴을 가까이 했다. 입술이 닿을 듯 말 듯한 거리, 서로의 숨결이 느껴졌다. 그리고 키스했다. 68년 인생에서 아내가 아닌 여자와의 첫 키스였다. 죄책감이 밀려왔다. 하지만 그보다 더 강렬한 감정이 나를 삼켰다. 살아있다는 느낌. 내가 아직 남자라는 느낌. 욕망이 있고 열정이 있고 불타오를 수 있다는 느낌. 우리 어딘가 갈까요? 수진이 속삭였다. 떨리는 목소리였다. 당신 숙소요? 아니요. 새로운 곳으로요. 둘만의 공간.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미 선을 넘었다. 돌아갈 수 없는 선을. 근처 호텔에 들어갔다. 체크인하는 동안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프론트 직원이 의심하는 눈으로 보는 것 같았다. 하지만 아무 말 하지 않았다. 룸키를 받고 엘리베이터에 올랐다. 방문을 열고 들어가자마자 우리는 다시 서로를 안았다. 이번엔 더 강렬하게, 더 간절하게. 40년간 억눌렀던 욕망이, 수십 년간 식어있던 열정이 폭발했다. 옷이 벗겨지고 침대에 쓰러지고 서로의 몸을 탐했다. 나이 든 몸이었다. 젊은 시절처럼 완벽하지 않았다. 하지만 상관없었다. 오히려 그 불완전함이 더 진실하게 느껴졌다. 우리는 밤새도록 서로를 확인했다. 아직 살아있다는 것을, 아직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을, 아직 불타오를 수 있다는 것을. 새벽 5시 눈을 떴다. 옆에 수진이 잠들어 있었다. 평화로운 얼굴이었다. 나는 천천히 일어나 창가로 갔다. 동쪽 하늘이 점점 밝아지고 있었다. 새벽의 부산, 고요하고 아름다웠다. 핸드폰을 봤다. 아내에게서 문자가 10통, 부재 중 전화가 5통. 미안했다. 진심으로. 하지만 후회는 하지 않았다. 민준 씨?
뒤에서 수진의 목소리가 들렸다. 돌아보니 그녀가 침대에 앉아 나를 보고 있었다. 깼어요. 네. 옆이 비어서요. 나는 그녀 옆으로 가서 앉았다. 어때요? 후회돼요? 아니요. 전혀요. 오히려 감사해요. 저도요. 우리는 한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다. 말해야 할 것들이 있었다. 하지만 입 밖으로 꺼내기가 두려웠다. 우린 이제 어떻게 하죠? 수진이 먼저 물었다. 돌아가야죠. 각자의 삶으로. 그렇겠죠? 이게 끝이에요. 아름다운 끝. 연락도 안 할 거예요? 하지 않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이건 현실이 아니니까요. 꿈이었어요. 하룻밤의 꿈. 수진이 고개를 끄덕였다. 눈가가 촉촉해 보였다. 민준 씨, 고마워요. 제가 아직 여자라는 걸, 아직 사랑받을 수 있다는 걸 느끼게 해줘서요. 저야말로요. 아직 남자라는 걸, 아직 불타오를 수 있다는 걸 깨닫게 해줬어요. 우리는 마지막으로 키스했다. 짧지만 깊은 키스였다. 그리고 천천히 옷을 입었다. 호텔을 나설 때 우리는 손을 잡지 않았다. 이미 꿈에서 깨어났으니까, 현실로 돌아가는 중이니까. 부산역으로 가는 택시 안, 창밖으로 아침 부산이 보였다. 출근하는 사람들, 학교 가는 학생들, 일상이 시작되고 있었다. 나도 이제 일상으로 돌아가야 한다. 인천행 KTX 표를 끊었다. 2시간 반 후면 집이다. 아내가 있는 곳, 40년을 함께한 그곳. 플랫폼에서 기차를 기다리며 생각했다. 후회하는가? 아니, 전혀. 오히려 이 경험이 앞으로 살아갈 힘이 될 것 같았다. 나도 아직 살아있다는 증거. 68세지만 여전히 뛸 수 있는 심장을 가지고 있다는 증거. 기차에 올랐다. 자리에 앉자 피곤이 몰려왔다. 하지만 기분은 이상하게 가벼웠다. 무언가를 버리고 온 것처럼. 핸드폰을 꺼냈다. 아내에게 전화를 걸었다. 한참 만에 연결됐다. 여보, 당신 어디예요? 지금 부산에서 올라가는 중이에요. 갑자기 왜 그런 거예요? 얼마나 놀랐는지 알아요? 미안해요. 그냥 혼자 있고 싶었어요. 긴 침묵이 흘렀다. 집에 와서 이야기해요. 기다리고 있을게요. 전화가 끊겼다. 아내는 화가 났을 것이다. 당연하다. 하지만 나는 이 선택을 후회하지 않는다. 기차가 출발했다. 부산이 점점 멀어졌다. 수진과의 밤도, 그 뜨거웠던 순간들도 함께 멀어졌다. 하지만 가슴속에는 여전히 남아 있었다. 평생 간직할 비밀로. 인천역에 도착했다. 집으로 가는 택시를 탔다. 익숙한 거리들이 지나갔다. 40년을 산 동네. 모든 게 그대로였다. 변한 건 나뿐이었다. 현관문을 열었다. 아내가 거실에 앉아 있었다. 표정이 굳어 있었다. 왔어요. 앉아요. 나는 소파에 앉았다. 긴장됐다. 설명해 줄 수 있어요? 그냥 답답했어요. 갑자기 모든 게 숨막히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도망쳤어요. 나한테 한마디도 없이요. 미안해요. 아내는 한참을 나를 바라보다가 한숨을 쉬었다. 당신 변했어요. 뭐가요? 눈빛이요. 뭔가 달라졌어요.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다. 혹시 무슨 일 있었어요? 순간 가슴이 철렁했다. 하지만 침착하게 대답했다. 아니요. 그냥 바다 보고 걷고 혼자 생각했어요. 아내는 더 이상 묻지 않았다. 아마 알고 싶지 않은 것 같았다. 우리는 그렇게 40년을 살아왔으니까 깊이 파고들지 않고 표면만 유지하며. 이제 그러지 마요. 가고 싶으면 말해요. 같이 가든지 혼자 보내주든지 할 테니까. 고마워요. 그날 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다. 옆에 아내가 잠들어 있었다. 40년 동안 함께 잔 자리. 편안했다. 하지만 그게 전부였다. 설렘은 없었다. 눈을 감자 수진의 얼굴이 떠올랐다. 그녀의 미소, 그녀의 눈빛, 그녀의 따뜻함. 다시는 만날 수 없는 사람. 하지만 평생 기억할 사람. 고마워요, 수진 씨. 마지막으로 불타오르게 해줘서. 그렇게 나의 부산 여행은 끝이 났다. 하지만 그 불씨는 여전히 내 안에 남아있다. 68세, 아직 늦지 않았다. 아직 살아있다. 그리고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 지금까지 민준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누구나 가슴 한편에 비밀 하나쯤은 가지고 살아갑니다. 말할 수 없는 순간들, 다시는 돌아갈 수 없는 시간들. 하지만 그 순간들이 우리를 살아있게 만듭니다. 심장을 뛰게 하고, 피를 끓게 하고, 삶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걸 느끼게 해줍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입니다. 60이든 70이든 우리 안에는 여전히 뜨거운 것이 남아있습니다. 설렐 수 있고, 사랑할 수 있고, 불타오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그 불씨를 잃지 않는 것입니다. 물론 책임이 있고,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가끔은, 정말 가끔은 자신을 위한 시간도 필요합니다. 죄책감 없이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그저 나로서 존재하는 시간. 그런 시간이 우리를 더 나은 사람으로, 더 살아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줍니다. 민준의 선택이 옳았는지, 그른지는 판단하지 않겠습니다. 그건 각자의 몫이니까요. 다만 이것만은 확실합니다. 그는 그날 밤, 진정으로 살아있었습니다. 68년 인생에서 가장 뜨겁게, 가장 진실하게. 여러분의 인생에도 그런 순간이 있기를 바랍니다. 꼭 누군가와의 만남이 아니더라도 자신을 위한 작은 일탈, 작은 모험, 작은 설렘, 그런 것들이 우리의 삶을 빛나게 만듭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의 심장은 여전히 뛰고 있습니다. 그 심장이 뛰는 한 언제든 새로운 시작이 가능합니다. 오늘도 의미 있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다음 이야기도 기대해 주세요. 감사합니다.